주가 조작 피해 주주분들에게 제가 제보 공장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또 하나의 방송 콘텐츠는 매년 수십 개의 상장 회사들이 무자본 M&A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 조작이나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되고 그런 회사들로 인해서 속절없이 피해를 보는 소액 주주들을 위한 내용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제보 메일을 통해서 몇몇 회사의 피해 주주분들이 해당 회사의 사건 분석이나 대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혼자 방송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과 윤석열이 난동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그것에 집중해서 대응하느라 제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도 진행하지 못하고 문의하시는 피해 주주분들에게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제 방송이 조금만 더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제 계획대로 해당 종목별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큼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등의 사고가 난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하더라도 최소 3, 4일의 시간이 꼬박 소요되고 그렇게 해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가 난 개별 종목의 대응 방법이나 분석보다는 피해 주주들의 일반적인 고민이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 미안함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1년에 몇십 개의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됐고 해당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곤 합니다. 다행히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잘 넘겨서 재상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들이 대부분은 다시 대규모 감자를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사고가 나고 금감원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매번 갔다가 다시 살아나면 또다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감자와 증자 그리고 다시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을 되풀이하는 그야말로 개미 지옥과 같은 회사들도 여럿 존재합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회사의 피해 주주들 대부분의 바람은 회사의 주식이 다시 거래될 수 있는 상장 유지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간절함 때문이지요. 그런 간절함 때문에 해당 회사에 사고가 나서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면 해당 회사의 피해 주주들은 대부분 대책위원회나 피해 주주 모임을 결성해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사고가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생면부지 사람들이 만나서 각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전체 의견으로 취합하기란 생각보다도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복잡한 입장들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사고를 쳤던 기업 범죄의 당사자들이 피해주주 모임에 대리인을 내세워 침투하여 피해주주들의 의견을 분산시키거나 분열시키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피해주주 모임을 구성하고 참여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을 벌였던 당사자들이 피해주주 모임을 왜곡하거나 배후에서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나 탄원서 등을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범죄자들이 제3의 선수들을 시켜서 위장 피해주주 모임을 결성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소액주주들은 상장 폐지 위기가 닥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결성된 피해주주 모임의 집행부에 모든 걸 위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위임은 두 번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집단적 대응을 위해서 피해주주 모임이 결성되고 그 집행부가 선정된다면 적어도 그 집행부는 의결권을 위임하는 피해주주들에게 약식의 피해주주 모임 운영 정관이나 위임장 행사 약정서를 작성해서 위임받은 피해주들의 위임장 행사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공식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피해주주 모임 집행부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독점적 정보를 모든 피해주주들에게 공정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급한 의견 취합을 위해서는 수시로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집행부의 공적 신뢰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투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은 많이 수월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피해주주 모임을 완전히 공적 소임만으로 집행부를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피해주주 모임의 집행부는 이러한 공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주주 모임이 결성되면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피해주주들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피해주주 모임을 수행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꽤나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주주 소송에서는 피해주주 집행부가 변호인의 잡무를 도와서 진행합니다. 그래야 피해주주들 간의 의견이 원활하게 수렴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변호인은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주주 모임의 대부분은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경영진들을 형사적으로 압박해서 피해금을 변제받으려고도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신속한 피해 보상이나 손해배상의 민사적 대응입니다. 주가 조작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의 5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그 소송에 대한 입증을 사건 당사자들, 즉 피고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주주들 입장에서는 보다 손쉬운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조작 피해 소송의 시효가 왜 5년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시효를 더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나 횡령 배임 사건이 밝혀져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우 5년을 초과해서 종결되기도 합니다. 이 5년이라는 청구 소멸시효도 작년까지는 3년이었던 것이 시효가 짧다는 여론에 의해서 다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올 9월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자본시장법 상의 청구 시효를 5년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자본시장의 기업 범죄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법이 그러하니 되도록 5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피해주주들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민사상 기본 청구 시효는 10년이라서 사건 발생 시점에서 5년이 지나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면 피해 청구 취지 입증을 소송을 하는 피해 주주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피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칫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의 피해주주 소송에서는 보통 재판부가 회계법인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 감정을 의뢰하는데 그 감정 비용 또한 피해 주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죠. 그러니 형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 이내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의 손해배상을 진행할 때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주가 조작이나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경영에 참여했던 이사나 감사를 대상으로도 함께 피해주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피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은 꼭 피해주주 모임의 집단소송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피해를 본 계좌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도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소송 등 소송 절차가 간소하고 5년 이내에 진행한다면 입증 책임이 해당 기업과 그 불법 경영진들에게 있으므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서 회사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회사와 경영진들이 불법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청구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청구 금액을 나누어서 하면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기업 범죄나 불법 경영이 발각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힘없는 개인들이 법률적 대응을 위한 소송 펀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대신하는
변호인단의 구성이 쉽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집단소송의 소송펀드는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피해주주들이 법률적 대응이 어렵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기업범죄 사건들이 대부분은 회사의 감사 기능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충분히 그 수를 줄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 감사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부 감사법인인 회계법인들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감사법인을 해당 회사의 경영자들이 선정하고 그 비용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경받는 모습이 주인을 잘 감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황희석 변호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님은 상장회사에서 직접 감사법인을 지정하게 하면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 전체 상장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적기구를 만들어서 그 공적기구에서 감사가 필요한 시기에 무작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각각의 회사에 회계감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상장회사는 회계감사 비용을 회계감사를 하는 공적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다면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보다 책임감 있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해당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이 확실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지금보다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이 형, 우리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나는 88이고 형은 씨발이야. 형 안 믿겨? 한번 할래?